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용히 병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감정을 나누지 않는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2.4배 높았습니다.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와 같은 해를 끼친다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건강한 음식이나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음식이나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 바로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카르마입니다. 내가 뿌린 감정의 씨앗이 반드시 돌아오는 삶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생계를 꾸리느라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 감정의 법칙을 아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사이가 따뜻해지고 자녀와의 거리가 좁혀지고 새로운 인연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만나면 편하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피곤할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기분이 축 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연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0대 이상 성인일 2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관계의 질을 추적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계의 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50명이든 5명이든 건강과 행복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정을 진심으로 나누는 관계가 3개 이상인 그룹은 우울증 발생률이 62% 낮았습니다. 10명 중 6명이 우울증을 피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화분을 떠올려 보세요. 화분에 물을 줄 때 양동이로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 정성껏 물을 주면 꽃이 활짝 핍니다. 사람 사이의 감정도 똑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매일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4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퇴직하고 집에 계시면서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하루 종일 대화가 5마디도 되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 나 나갔다 올게, 잘 자,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외로워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칩니다. 지하철에서, 시장에서, 공원에서 매일 수십 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인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연의 연결고리인 감정이 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카르마가 생기고 인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감정 없이 지나가면 스쳐가는 바람입니다. 감정이 담기면 평생의 인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동네 골목에서 이름도 모르는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 같이 놀자 한마디에 바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감정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혹시 상처받을까봐, 혹시 거절당할까봐, 혹시 폐가 될까봐 이렇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강인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이 때로는 감정의 벽이 되었습니다. 대한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비율은 전체의 23%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겨우 2명만이 새로운 깊은 인연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8명은 기존 관계마저 점점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하다고 배웠습니다. 참아야 한다. 속으로 삼켜야 한다. 그래야 어른이다.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알려준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루 한 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 고마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사 결과 매일 감사 표현을 한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47% 높았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지 마세요. 내 의견을 먼저 말하지 마세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세요.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세 번째 비결은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세요.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쉽게 말해 사랑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인연의 씨앗이라는 것, 그리고 매일 감사 표현하기, 끝까지 경청하기, 눈 맞추기. 이 세 가지가 관계를 살리는 비결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음은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법칙, 호기심의 불씨입니다. 이 법칙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서서히 식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와 대화할 때 할 이야기가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매번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관계가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미지에 끌리는 존재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모험을 떠날 때,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설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인지심리학 연구팀의 발표입니다. 호기심이 사라진 관계는 평균 2.3년 안에 정서적 단절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서로에게 호기심을 유지하는 부부는 결혼 만족도가 3.1배 높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호기심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요? 핵심은 예측 불가능한 작은 자극입니다. 매번 같은 패턴의 대화를 반복하면 상대방의 뇌는 이미 다음에 올 말을 예측합니다. 예측된 순간 호기심은 사라집니다. 수도관의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수도 꼭지에서 늘 같은 온도, 같은 양의 물이 나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따뜻한 물이 나오면 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지세요. 밥 먹었어? 대신에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세요. 둘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마세요. 여백을 남기세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에 만나면 해줄게. 이렇게 호기심을 남기세요. 셋째,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경험이 대화의 재료가 됩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읽어보지 않은 분야의 책 한 권을 빌려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경로당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수록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고 대화의 깊이가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뭐가 그렇게 좋아 보여?
하고 물어볼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우쿨렐레 수업에 등록하셨습니다. 72세에 처음 악기를 배우신 겁니다. 집에 와서 서툰 손가락으로 연습하시는 모습을 남편분이 보셨습니다. 남편분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기타야? 할머니가 웃으시며 아니, 우쿨렐레라고. 한번 들어볼래? 하고 서툰 연주를 들려드렸습니다. 남편분이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두 분 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쿨렐레가 우리 부부를 다시 이어줬어요. 매일 저녁 남편이 내 연습을 들으며 어떤 노래 치고 있는 거야 하고 물어봐요. 40년 만에 대화가 이렇게 많아진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호기심의 힘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잠들었던 관계를 깨운 겁니다. 세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법칙은 우리 세대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면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의 공명입니다. 여러분, 음악에서 공명이라는 현상을 아시나요? 특정 소리가 같은 주파수의 다른 소리와 만나면 더 크게 울려 퍼지는 현상입니다. 사람의 감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상대방의 감정과 맞닿을 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깊은 유대감이 만들어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배우자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높은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율이 78% 낮았습니다. 10상 중 약 8상이 이혼을 피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남성분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표현이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감정을 드러내면 나약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남성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4% 낮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몸까지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정의 공명을 만드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형 공감입니다.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힘들었겠다 한마디로 끝내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속상했던 게 뭐였어?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둘째, 감정 읽기입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다면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이런 세심한 관심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셋째, 나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낯선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번만 해보세요.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시면 두 번째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와 같습니다. 처음 한 번이 가장 어렵고 한 번 균형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기억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이종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종호 할아버지는 평생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 공장, 건설 현장에서 30년을 일하시며 참는 것만 배우셨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결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표현을 못했어. 여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내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다행히 아내분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에게 오늘도 예쁘다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 헛살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어요. 아내 표정이 매일 밝아지니까 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공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마디 진심 어린 말,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는 작은 노력, 그것이 40년 된 관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감정이 인연의 씨앗이라는 것. 둘째, 호기심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것. 셋째, 감정의 공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다음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4번째 법칙, 내면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면의 상태가 외부로 드러난다. 사람은 자기 내면의 감정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은연중에 그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내면이 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내면에 불안이나 결핍이 많다면 그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진정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 자신과 충분히 화해하고 있는가? 만약 확신을 갖고 대답하기 어렵다면 먼저 자기 내면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우울증 유병률이 최근 5년간 38%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 1위가 바로 자기 존재감의 상실이었습니다. 퇴직 후, 자녀 독립 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감정이 마음을 병들게 한 겁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집안을 꾸리느라,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수도관의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수도관 안에 녹이 슬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넣어도 탁한 물이 나옵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결핍이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안의 녹을 닦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자기 수용입니다.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해낼 수 있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둘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공원 한 바퀴 걷기, 내일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런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할 때마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셋째,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아침에 마신 따뜻한 물이 맛있었다.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날씨가 좋았다. 이런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2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행복 호르몬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비싼 약을 먹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인한 분들입니다. 그 강인함으로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모르면 앞에서 배운 4가지를 모두 실천해도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타이밍과 리듬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마치 음악의 리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연락을 주고받을 때, 만남의 빈도까지도 그 리듬이 맞으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반대로 타이밍이 어긋나면 서로 간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녀에게 전화했는데 바쁜 것 같아서 섭섭했던 적,
또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괜히 폐가 될까봐 참았던 적. 이런 순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타이밍의 힘입니다. 경희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발표입니다. 관계에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계 지속률이 2.7배 높았습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이 되고 너무 뜸하면 소원해집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 균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너무 적게 넣으면 쉽게 상합니다. 적당한 양이 최고의 김치를 만듭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배터리의 비율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를 생각해 보세요.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한 상태에서 계속 충전기를 꽂아두면 오히려 배터리 수명이 줄어듭니다. 적절히 사용하고 적절히 충전하는 것이 배터리를 오래 쓰는 비결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과 여유, 대화와 침묵이 적절히 교차할 때 관계가 오래갑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리듬을 존중하세요. 자녀가 바쁘다고 하면 괜찮아, 시간 될 때 연락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고 느낍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순간에 따뜻한 연락을 하세요.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날에 오늘 문득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셋째, 대화에서 여백을 두세요.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이렇게 여운을 남기세요. 상대방이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60대는 그렇지 않은 60대보다 평균 수명이 7.5년 길었습니다. 관계가 곧 수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좋은 관계는 어떤 보약보다 효과가 큽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모두 끊겼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연락이 뜸해졌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시던 할아버지는 점점 우울해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면 패가 되지 않을까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가보셨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작은 감정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옆에 앉은 분에게 바둑 한 수 잘 두시네요.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넨 겁니다. 그분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할아버지는 계속 가셨습니다. 매번 진심 어린 인사와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에게는 바둑 친구가 5명이 생겼습니다. 매주 만나서 바둑도 두고 산책도 하고 인생 이야기도 나눕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인연을 만든다는 것을 이 나이에 알았습니다. 퇴직하고 5년 동안 혼자였는데 지금은 매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감정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인연의 씨앗입니다. 감정 없이 지나가면 스쳐가는 바람이지만 진심이 담기면 평생의 인연이 됩니다. 매일 감사 표현하기, 끝까지 경청하기, 눈 맞추기를 실천하세요. 둘째, 호기심의 불씨를 살리세요. 같은 패턴의 대화에서 벗어나세요.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여백을 남기고 스스로 새로운 경험을 하세요. 셋째, 감정의 공명을 만드세요. 질문형 공감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감정을 읽고 나의 감정도 솔직히 표현하세요. 넷째, 내면의 조화를 이루세요.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다섯째, 타이밍과 리듬을 맞추세요. 상대방의 리듬을 존중하고 예상치 못한 따뜻한 연락을 하고 대화에 여백을 두세요.
이 5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그 따뜻한 마음을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한마디가 잠들었던 인연을 깨우고 식어가던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위해 감정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손주들에게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으시죠? 배우자와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웃는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다정한 분이야 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오늘 뿌리는 감정의 씨앗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해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한 인연을 위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